내 맘대로 해석하는 역사 속 인물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정몽주와 정도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지만 저야 뭐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중요한 점이 정도전과 정몽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고자 함이니 먼저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몽주는 1337년생이고 정도전은 1342년생으로 정몽주가 5살 위입니다. 그러나 둘은 친구처럼 지냈죠. 정몽주는 정도전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어리지만 친구처럼 여겨줬으며 정도전은 또 어땠습니까? 정몽주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뭐 사실상 5살밖에 많지 않은 나이지만 정몽주를 거의 뭐 스승과 같이 여겼죠.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친구처럼 지냈지만 이런 어떤 학자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정도전은 정몽주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정몽주는 주자 집주라는 책의 해설을 아무런 바탕 지식 없이 풀어서 썼는데 그게 나중에 그 내용이 중국의 대학자들 것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고 하죠. 예, 이만큼 천재 중에 천재였고요. 그 천재는 정도전에게 맹자를 선물할 만큼 정도전과 막역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맹자라는 책이 중요한 방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민본이 사상의 시초이기 때문이죠. 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균관의 대사성인 목은 이 세계 문화에서 수약을 했죠. 예, 성리학을 배우고 현실 정치에도 눈을 뜨고 이런 고려 말에 이게 썩어 문드러진 현실에 좀 망가지고 있는 중이었고 명나라가 이제 새로 뜨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의 한 축이었던 불교도 썩을 대로 썩고 있었고 지역 토호들은 백성의 굶주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던 때였죠. 정치적으로 보면 뭐 이명박근혜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라 밖으로도 정세가 뒤바뀌고 있었고 나라 안으로는 곪고 썩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고름을 터뜨리고 있었으니 이런 어지러운 때에 영웅들이 나타나듯이 낙곰수나 이의제이 등의 이제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찾고자 나타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이동형은 모르겠으나 낙곰수들은 처음 시작부터 불순하다고 단정 짓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동형은 뭐 시작부터 불순하다고 100%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교활한 새끼고 비열한 새끼고 야가 빠진 얍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개념조차 탑재하지 못하고 이재명 따위나 물고 빨며 함께 커온 구더기일 뿐이에요. 아무튼 고려 말기에 태어난 두 명의 천지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돈독한 우애를 다졌습니다. 목은 이색의 제자들은 대부분 신진 세력이었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눈총을 받은 것은 당연했죠. 유학자였던 이들은 불교도들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친명파이기 때문에 친원파와도 정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기득권들의 상황을 조금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 권신 세력, 기득권 세력들은 지난 세월 동안 중국의 원나라와 교류를 맺으며 사돈지간을 맺기도 하고 뭐 그랬던 터라 원나라와 한 몸이나 다름없었어요. 더군다나 불교 세력들과 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이기도 했죠. 조정 내에서도 신진 세력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가만두고 있을 수만 없는 위치에 있는 세력인 거죠. 그에 반해서 정몽주나 정도전처럼 신진 세력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기득권과 정반대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공통의 적을 가진 동지라고 볼 수 있었죠. 이때만 해도. 이 당시에 신진 세력들은 한 덩어리처럼 이 시스템이 맞네 저 시스템이 맞네 지금처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권신 가문들이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처리하자라는 어떤 그런 한 덩어리처럼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작은 조짐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정몽주가 불교를 반대하는 성서를 올리고 정도전이 그에게 동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몽주는 불교의 폐단만 지적하고 불교 자체에 대해서는 온건한 자세를 취했어요. 근데 정도전은 불교 자체를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정도전은 불교의 교리를 수긍하다 보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해지고 지금의 폐단이 있는 불교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어떤 것과 비슷하죠? 그 고리를 원칙에 의거해서 끊으려고 불교 자체를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를 뭐 되게 불손하게 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정도전은 불교를 그렇게 척불 정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의 폐단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의 기득권들과 불교 그리고 원나라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예외를 두면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려 말의 기득권들의 부패를 뭐 불교의 폐단과 함께 진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인 거죠. 불교를 이단으로 본 것이 종교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했다고 보기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정도전 같은 천재가 일부의 일로 일부를 계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지매님이 일찍 등장시켜 주시네요. 역시 저의 존재감을 알아보시는 거죠. 조선 초기 김종서가 쓴 고려사절에 정도전이 척불론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석씨가 자기 몸만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면서까지 살림으로 도망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화복의 요망함이 아주 심합니다. 저들은 장황한 범패, 불사가 매우 요망합니다. 고 말하므로 그를 위해 향을 내려줌이 잇따랐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재해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씨는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출가한 무리들을 모아 본업으로 되돌리시고 오교 양종을 혁파하여 군사를 보충하며 각 사원은 그곳에 관사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노비와 재용도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엄한 금령을 세워 머리를 깎는 자는 죽여서 용서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사 전료가 고려사를 100%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조선 초기에 쓰여진 고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을 깔아뭉개고 잘못된 것을 짚어가며 현재의 정권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하다는 어떤 그 방법의 이제 도구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를 깔보고 비아냥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정도전은 조선 건국 이후 이방원과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죠? 더더욱 고려사 저료라는 것이 신빙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다른 역사서를 보면 불교에 대해서 척불론에 쓰여진 것과 비견될 만큼 불교를 싫어했다는 그 판단만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무튼 불교에 대한 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의 성정이 대비되는 모습이 향후에 있을 역사의 복선이 있는 듯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두를 알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1375년에 권신 이이님이죠. 이이님. 권신 이이님. 이이님이 친원파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당연히 친명 세력인 신진 세력은 친명 외교를 추구했죠. 이 당시 정몽주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재직했고요. 정도전 등 10여 명의 후배들과 함께 상소를 해서 이이님을 탄핵했죠. 그러니까 신진 세력인 정몽주는 명나라와의 외교론을 주장하였고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그는 이이님 등이 주장하는 배명 친원의 외교, 배명 친원의 외교 방침을 반대했던 겁니다. 이이님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동시에 북원에서 보내온 사신을 맞이하려는 이중 외교 정책을 추진하니까 정몽주는 박상용, 김구용 등 12명과 상소를 하고 대관들도 이이님을 이렇게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지금 쇠퇴하고 있고 명은 일어서고 있는데 명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명 것도 받아들이고 원도 눈치 보고 이질하다가 둘 다 토끼 두 마리 쫓다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상소를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인임이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점점 강해지는 명나라를 버리고 쇠퇴해가는 원나라와 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진 세력은 너무 막 나갔죠. 이 일을 계기로 그 정책을 추진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인임과 지윤을 죽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몽주도 1375년 5월 원나라에서 온 사신을 사로잡고 관계를 맺지 말 것을 상소하고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막 나가는 중에 또 가뜩이나 더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난 거죠. 신진사류 21명이 죽거나 유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몽주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정몽주는 앞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듯이 온건한 개혁파이지 정도전처럼 싹을 자르고 뭐 불태워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배명 친원이라는 명목으로 이인임을 죽이려까지 했을까요? 응? 더군다나 원나라 사신을 볼모로 잡고서까지 말이죠. 여기서 저는 그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때 이제 정몽주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 권신들과 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물론 정몽주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의 신념을 깔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가진 권력과 위치에 맞는 행동으로 보면 그의 온건했던 모습과 상반된 행위들이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해드린 겁니다. 예. 이게 이해를 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닌 평소 온건했던 정몽주가 왜 그랬는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런 걸 해석한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몽주는 협상술래도 되게 능했어요. 아랫지방에 뭐 왜구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을 때 일본 본토로 가서 먼저 사신으로 갔던 그 나흥유를 구출해 올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 먼저 간 나흥유는 왜구들은 고려인을 싫어해서 가면 죽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왜구들이 되게 무식하고 고려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무조건 쳐 죽이고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럴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목숨을 걸고 간 것은 당연하고 먼저 간 사신까지 살려서 데리고 돌아온 것은 그가 가진 협상술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이게 문에만 높은 것이 아니라 무에도 그 경제가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 그 칼을 휘두르는 무가 아니라 뭐 전략, 전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성계를 도와서 함께 전투를 되게 많이 나갔어요. 여러 번 나갔고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거는 황산대첩이죠. 예. 이때도 이성계의 부장으로 함께 했었어요. 이렇게 문무를 완벽하게 겸비했고 협상술에도 뛰어났으며 모든 능력치를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몽주. 예? 나중에 문화실랑이라는 최고 자리에 있었던 정몽주. 백성을 도와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생각했던 정몽주. 이런 이 정몽주는 왜 이방원에게 철퇴를 맞아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해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인물들을 또 설명하려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엔 정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도전은 위에 정몽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몇 개 있죠. 맹자와 뭐 불교, 일단 맹자는 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맹자가 현존했던 시대는 물론이고 고려 시대에서도 왕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놈인 거예요. 불운한 새끼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거죠. 왕은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백성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맹자라는 책이. 그런 책을 정도전이 읽었고 그 책을 정몽주가 주었죠. 정몽주와 정도전의 고려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같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몽주가 생각한 개혁과 정도전이 생각한 개혁의 모습은
다른 것이었음을 서로 확인하는 때가 이제 뒤에 옵니다. 예. 또한 불교에 대한 확고한 오히려 정봉주는 정봉주와 같은 노선을 가고 있지만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훨씬 멀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고 모두 같은 종착지에 가는 것 같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구더기들과 같은 적을 대항하여 함께 힘을 모아 싸웠지만 이명박근혜의 세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듯해 보이고 그 지선이 시작되니까 이 씨바 구더기 새끼들이 딴마음 품은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구더기 새끼들은 문파가 민주당을 망친다는 논리를 가져왔고 문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는 짓이다 지금 하는 짓이. 그리고 고립을 시키는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지선을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트리거는 당연히 이재명이고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 우선 앞서 말하는 여말 선초 얘기를 좀 해보자면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정몽주와 정도정은 이인임이라는 9세대 권력자에 대항하여 함께 싸웠죠. 그 후 이성계의 등장으로 다시 조민수와의 권력 다툼을 했고요. 예. 이성계가 이기도록 도왔어요, 이때. 그런데 정몽주는 딱 거기까지만 따라온 겁니다. 정도정과 이성계는 역성혁명으로 더 급진적인 변형을 원했던 것이고 정몽주는 공양왕의 추대로 그만 멈춰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시스템부터 뜯어고치는 민주당을 바라는 문파와 함께할 수 없는 구더기들인 거죠. 딱 적폐를 청산하고 그 자리를 딱 뺏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폐들을 거의 다 잡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빼도 되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이제 뒤로 슬슬 물러서면서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문파와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해야 하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가 굳건하니까 자신들의 속셈을 알아챈 문파를 극렬 지지자로 몰아서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로 프레임을 짜고 격리시키려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요. 구더기를 드는 방법은 뭘까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 개파질, 친목질, 완장질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써야 자신들과 동고동락했던 정치인들에게 떡고물 한 줌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에게 공정한 원칙은 절대로 하면 거예요. 이걸 적용해버리면 지금 그 여태까지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을 모두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랬었잖아요. 같이 함께 옆에 계시던 분들,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셨고. 응?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 구더기 새끼들은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함께 싸워온 옆에 있던 정치인들을 못 챙겨주니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출발선에 나란히 세워야 하는데 이 구더기 새끼들이 보기에도 능력치가 지네들 편이 떨어지거든요. 응? 능력치도 떨어지지, 도덕성도 결함있지, 인성도 족같지 이러니까. 응?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 주변에 있던 애들인데 그 나란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그 공정한 원칙이라는 그 시스템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네들이 밀던 애들 다 떨어지겠죠.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편들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데 이거 문파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더기들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문파를. 문파도 마찬가지고 딸탱이도 마찬가지고 이미 2년 전부터 서로 낌새를 알아챘어요. 저 새끼들은 구더기란다. 저 새끼들은 우리를 극문이라고 갈라치려고 했었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자꾸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묵인하고 용인하고 넘어갔던 것이고 지난 지선에서 이재명이라는 키를 들고 나온 구더기들은 오히려 찐 묻었다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문파를 고립시켰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대 스피커들을 가로챈 구더기들은 문파 파괴를 죽이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달이 나 있고 문파들을 어떻게든 와해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명분이 있고 정당성도 있다면 굳이 저렇게 비열하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 저 구더기 새끼들처럼 한 적 있냐고요. 저런 적 없어요. 저런 방법 자체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법 자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원칙 따위 구더기 새끼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인 거예요. 그저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 뿐이고 자신들이 여지껏 힘들게 싸워왔으니 자신들의 그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문파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병신 같은 논리의 중점에는 문파가 문재인 대통령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진짜 개 병신 빠가사리 같은 논리를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몽이나 계도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덜 배운 게 아니라 더 배워서 더 많이 깨우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러니 제가 똥파리도 못된 구더기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곳에 지지를 한 것은 맞아요. 네? 그 전부터 지지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곳에 더 많은 지지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나가게 되면 바로 등 돌리고 나갈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남경필을 찍었던 것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여놓았던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이 병신 아메바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경필을 찍었던 것은 공정한 원칙을 파괴한 민주당에게 항의를 한 거죠. 항의.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여놓은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흑화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빠가사리 같은 새끼들이 구더기들인 겁니다. 이런 정치 천치들에게 홀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나 을조리고 다니는 게 구더기 추종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달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고 민주당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거죠. 삐딱선을 타고 노선을 이탈한 것은 구더기 새끼들인 거예요. 그 명분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싸워야 구더기 쪽에 붙어서 똥을 퍼먹고 있는 저 추종자들이 번데기가 돼서 똥파리가 될 겁니다. 구더기 추종자들 중에도 격렬하게 그들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봐봐요 한번. 저 구더기 새끼들 안지 1년 뭐 2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앞뒤로 해가지고 쟤네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이. 뇌 없이 덤비는 애들이 대부분이. 우리는 구더기들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장점과 단점, 뭐 의도까지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쟤네들은 구더기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구더기들이 죽이라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반만 알고 있으니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민비가 국모가 된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험한 존재라고 여기는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연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보수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마치 정몽주랑 같은 거죠. 그들의 개선법으로는 우리가 틀린 거니까요. 하지만 틀리고 맞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바라는 이상향이 다른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시스템 자체를 뒤엎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거 시스템 자체를 뒤엎어서 더 이상 친목질과 개파질을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50년 100년 여당으로 집권 여당으로 만드는 것인데 구더기들의 방법은 아시다시피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그 빈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인사를 갖다 말을 놓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쪽이 당장은 안전해 보이니까요. 반발도 덜 살 테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다시 정도전으로 돌아와서 정도전은 뭐 상당히 덜렁대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저는 덜렁이는 성격을 좀 인간적인 면모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문파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 일반 국민들인 경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 예로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외출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말을 타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하인이 신발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정도전이 말하기를 어차피 말 타고 가면은 왼쪽 사람은 왼쪽만 볼 거고 오른쪽 사람은 오른쪽만 볼 거지 상관없다고 그렇게 웃어넘겼다고 해요. 또 한 번 뭐가 있습니까?
우현보를 축출하려던 계획을 세웠는데, 우현보. 정도전은 조심성 없이 이를 흘려요, 모르고. 예, 그래서 역공당해가지고, 박탈당하고, 지위 박탈당하고, 유배까지 당하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이성계가 불쌍해 보이거나 안쓰러워 보이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매우 감정 표현에도 솔직한 인물을 드러냅니다. 더군다나 뭐 술자리에서 노래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춤춰보라고 하니까 저기 뭐 옷까지 다 벗고 춤추고 막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권신들과 감정적 대립 역시 심했죠. 우왕 때 그 복직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당장 다른 신진사대부들이 하나 둘 현실과 타협했지만 끝까지 버틴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죠. 그렇게 강직하니 유배도 많이 당하고 지휘박탈도 많이 당했는데, 이때 유배된 불악의 천인들과 정서적인 교류도 했었고요. 그들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파악도 했었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삶 자체를 이해하면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크게 사상이 바뀌어요. 마음이. 이후 백성을 중시하며 실용을 중시하려는 사고관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 문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죠. 예. 우리는 공정한 원칙을 바라는 강직함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틀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더기들이 자신들이 여지껏 당해왔고 싸워왔던 그 더럽고 치졸한 방법으로 문파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열하다고 욕했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말려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쟤네들이 가진 명분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싸움으로 몰아가고 결국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함께 잘 풀리면 다시 함께 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죽이고 가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 있다면. 근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분 없음을 알아챈 존재들을 죽이려고 그런 수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정도전으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혁명가 정도전은 동문 정몽주에 앞서 스승인 이색과 결별했어요. 이색이 정도전의 정적이 된 것은 토지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자주 나와야 하는데 그런지 맨님이 잘 안 껴주네요. 여기서 목은 이색이 남긴 시조 한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이색 회고가. 여기서 구름은 혁명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 매화는 고래의 권신을 뜻하는 거죠. 포은 정몽주랑 몽은 이색과 함께 여말 사문으로 추송되는 야은 길제는 아예 고려를 태평성대라고 규정하는 회고가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 회고가 현실과 동떨어진 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은 시궁창인데 뭐 이색 길제 등이 있는 곳은 유토피아거든요. 자신들은 먹고 살만한 것이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흥 세력들의 반발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토지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니 지금의 기득권들에게 세금 더 걷자고 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색이 자기 부귀를 지키려고 토지개혁에 반대한다는 옹졸한 이기주의자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색은 대단한 스승이죠. 예. 단지 현실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예. 혁명 후 일어날 후폭풍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정몽주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혁명에 반대했다기보다 군주나 왕업에 대한 충성의 명분을 중시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색이나 정몽주나 둘 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들의 눈으로 본 고려는 분명히 문제도 있고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색이나 정몽주는 민본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정도전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성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역성혁명을 실행했을까요? 꿈을 꾸었을지는 모르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더기 새끼들처럼 아무 정치인 앞세워서 뭐라도 해보려고 발악하는 쓰레기 짓은 안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색이나 정몽주는 민본의 가치를 최상에 두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구더기 새끼들은 민주당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공정한 원칙을 잘 지키는 민주당, 아니면 뭐 개파질이 없는 민주당, 뭐 완장질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파질을 하는 민주당일지라도, 친묵질을 하는 민주당일지라도 그 민주당을 최상의 개념으로 두고 지금 이지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 이성계나 정도전이 그 역성혁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색도 마찬가지고 정몽주도 마찬가지고 그 변혁 후의 후폭풍이 매우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행동을 하는 지금 문파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이 노력이 탐탁치 않아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의 집권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서 심하이 치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 구더기 새끼들은. 문파들도 마찬가지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역시 구더기들의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지하고 따랐을 거예요. 저는.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만났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차선을 선택하지 않고 최선을 선택했다고 극문 똥파리 작전 세력 이렇게 만든 게 누구죠? 왜 최선이 있음에도 차선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문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술이에요. 예? 순망치연이 될 겁니다. 문파가 버티고 있고 문파 파케가 버티고 있으니 저들의 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입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격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파가 와해되고 문파 파케가 망가지면 저들의 다음 타겟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23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동형을 좋아하던 그 시절에도 이동형 이 딸탱이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거를 저는 감지하고 있었다니까요. 다만 딸탱이 새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문파들이 건강해진다고 믿었던 거고, 백신을 맞는 것처럼 약간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약간의 반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건강한 문파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일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왜 그 약간의 반대와 비판은 구더기 새끼들이 왜 하고 있냐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굳이 구더기 새끼들이 갉아먹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야당 찌끄러기들과 극우 꼴통들, 보수 언론, 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백신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 비판인데 지들이 실드 쳐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곁다리로 끼어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모습이었던 거죠. 얘네들이 그럼 왜 공격을 했을까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긴 시간 동안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재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 눈에도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은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면 이재명 혹은 제2의 이재명 아니면 뭐 제3의 이재명을 앞세우고 민주당을 쳐먹을 때 지지자들이 동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저런 쓰레기를 왜 가져왔냐고 하겠죠.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깎아내리고 한낱 다른 정치인들과 나란히 두어서 훌륭한 정치인들은 낮추고 형편없는 정치인들은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원하는 위치에 놓아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일 테니까요. 그런 짓을 하기 위해 과거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온 겁니다.
정의로운 일들과 진실된 일들을 늘어놓고 중간중간 사역을 위한 말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당하는 분들이 멍청하거나 못 배워서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교養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다. 오히려 배움이 덜한 분들은 경계심이 많아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나를 속여먹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전방위적으로 경계심이 발동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낯선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얕은 수에는 안 당할 거라는 자만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이게 순한 듯이 다가와서 상대를 추켜 세우면서 의심의 벽을 살짝 허물죠.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진실을 얘기하면서 사기 쳐먹을 상대를 동지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갖춘 상대는 몇 가지 의심의 고리를 아직 풀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그 고리를 끊는 게 뭐냐? 정말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증거랑 말을 제시합니다. 이거 의심하고 있었죠? 제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자마자 그 의심의 고리를 풀어버려요. 구더기 새끼들을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똥파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랑 고립된 분파 팟캐스트를 힐난하고 그로 인해서 외로워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여주고 그런 보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속는 겁니다. 지금 구더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의 회로를 정지당한 거고 객관적인 판단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정의라고 믿게끔 세뇌를 당한 거죠. 오늘도 길어져서 중간에 끊고 가야겠네요.